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탑널커론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달렸던 댓글 리뷰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국제 결혼하거나 비혼하는 거죠. 그런데 뭐 굳이 국내 결혼하시는 분들 계신데, 국내 결혼한다면 제가 볼 때 동지론을 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어린 여성, 한 25살 전후 여성과 교제를 하고 결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다가 결혼한 이후에 보면은 뭐 아침밥도 안 하고 뭐 아예 밥도 안 하고 뭐 그런 여성들이 많죠.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리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는 게으른 사람이 적습니다. 있긴 있어요. 뭐 요리가 직업인 사람들이 주로 이 케이스이긴 한데, 하지만 대다수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 중에 요리 잘하는 사람은 거의 제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 이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필요 충분 조건. 이제 그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는 게으른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명의는 개뿔. 공동명의는 대체 왜 하냐? 이런 글이었는데, 공동명의 관련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잘 정리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겔에서 아마 쓰신 것 같습니다. 자, 공동명의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1번,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이다. 일종의 보험용이라는 거고, 2번,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자존심.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자들 같은 경우는 서로 기싸움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끼리도. 내 친구는 친구 남편이 공동명의 해줬는데 본인 남편은 공동명의 안 해주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그리고 또 1번의 사유도 저는 많다고 봐요. 이혼을 고려하는 거죠. 일단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할까? 사랑 없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조건만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봐요.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공동명의 요구가 많아졌던 이유도 바로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사랑이 없는 조건만 보고 하는 결혼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분의 글을 보면 오빠 공동명의 해줘. 나 못 믿어? 나랑 평생 살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서로의 신뢰가 두터우면 서로에게 보험을 치료하지 않는다. 예시로 이혼한 아버지랑 딸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가정이 있을 때 이 집의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다. 아버지는 돈을 꽤 벌지만 일하느라 바빠서 딸이 집안일을 한다고 했을 때 딸이 아버지한테 공동명의를 주장하고 경제권을 맡기라고 한 걸 본 적이 있는가? 즉 공동명의를 해줘라는 뜻은 여자 쪽에서 먼저 남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공동명의를 요구를 받았을 땐 다음과 같이 역으로 질문해주자. 너야말로 나 못 믿어? 왜 굳이 공동명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여자가 삐지면 가차없이 헤어져라. 여자가 남자에게 신뢰가 요구하는 건 타당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신뢰를 요구하는 건 찌질하다? 이런 거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아무래도 사랑 없는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종의 보험 성격도 있고, 또 대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결혼할 때부터 이미 도축을 준비하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인 박영진 변호사도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이혼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내가 얼마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염두하는 무서운 여자들도 그렇게 많은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진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참 문제입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면, 동거 1년 이상 하면서 세금, 생활비, 월세를 반반 부담시켜 보시면 스탑널커들은 죄다
들통납니다. 동거할 때 꼭 상대방에게 돈을 부담을 전가시켜 보세요. 스탑 널커들은 본인의 돈 부담을 해야 하는 걸 절대로 못 버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돈을 빨아먹는 기생충.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돈을 빨아먹는 기생충인 것 같아요. 자, 그 거머리들의 습성이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동거를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동거라는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또 우리나라 문화상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데이트 통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젊은 분들이 데이트 통장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한번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블라글인데요. 제목, 이거 맞아? 나 29살, 남친 32살. 보통 데이트할 때 남친 7, 3 정도 내었어. 이제 여자가 3이고 남자가 7을 낸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남자친구가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말을 꺼내던데, 이거 맞아? 갑자기 짜게 학식내. 왜 저러는 걸까? 남자가 왜 이럴까요? 저는 남자들의 심리가, 저도 조금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아무래도 뭐 30 조금 넘어가면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데이트할 때마다 그냥 써버리면 어떻게 보면 가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데이트 통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예를 들어서 반반을 하든 아니면 남자가 7을 하든 여자가 3을 하든 하여튼 딱 정해진 돈만 데이트 통장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알뜰하게 소비를 하게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 비용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죠. 남자가 만약에 여자를 만남에 있어가지고 먹고 버릴 여자한테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어느 정도 이 여성과 이 여자와 결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데이트 비용 더 내고도 싶지만 보다 더 먼 미래 결혼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데이트 통장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이거에 발작을 한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사랑의 감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반반이면 또 몰라. 이건 또 반반도 아니잖아요. 7대 3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데이트 통장 만들자는데 이걸 반대한다? 조상신이 도와준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에 댓글분은 동거를 이야기했지만 동거 안 했을 때는 요거 한번 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블라그를 봐도 데이트 통장 할 것 같은데 현타 존나게 오네. 그냥 헤어질까? 데이트 통장 이야기해가지고 헤어지는 케이스 많아요. 특히 블라도 많긴 한데 여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특히 여시 애들이 남자를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와 결혼을 하는 게 그 여시 애들이잖아요. 근데 여시 애들이 특히 결혼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죠.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특히 여시에서 보면 데이트 통장 이야기에 되게 예민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미래를 위해서 돈을 좀 모으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이 데이트 통장 때문에 헤어질까까지 생각한다? 진정으로 남자를 사랑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저는 오히려 수용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 여자가 사랑한다면 수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유저들의 이 기생충 마인드. 본인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한 거예요. 진짜 기생충 거머리 습성이고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결혼한 이후에도 남자 돈을 쪽쪽 빨아먹고 그리고 그 가성비에 5년 약속에 10년의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또 가소비도 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번 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보니까 2022년도 10월달 설문한 건데요. 연인이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자는 몇 퍼센트, 여자는 몇 퍼센트라고 나오진 않았는데요. 만든다가 38.6,
만들지 않는다가 37.4, 헤어진다 8.2, 잘 모르겠다 15.7이 나왔어요. 남자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데이트 통장 만약에 뭐 여자친구가 만들자고 한다면 남자가 거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남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지 않겠다, 헤어진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여자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참 데이트 통장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도 발작 버튼이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스탑널커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거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생활비, 월세 이런 걸로 반반 부담시켜보면 결국은 본인들이 이 돈 부담 때문에 못 버텨야 한다. 스탑널커를 걸을 수가 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케이스 한번 보시죠. 일본 청춘들의 데이트 비용. 2022년도 9월달 미혼 남녀 11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반반, 무려 50%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더 많이 낸다? 28%. 이거는 뭐 7대3, 뭐 8대2, 6대4 이런 거겠죠. 그리고 남자가 낸다? 17. 남자가 100% 낸다는 것 같고. 그리고 여자가 낸다도 5%나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완전히 부담하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적어요. 여자가 다 부담하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높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 같은 경우도 한국 같은 경우는 남자 쪽에서 확실히 부담을 많이 하죠. 물론 반반도 있습니다만은 비율로 본다면 대다수는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본은 여자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집안이 돈이 많으면 오히려 여자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본인들은 결혼을 해요. 일본은 문화가. 데이트도 보면 그런 거죠. 일본 여자들이 뭐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똑같죠.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보통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도 상대적으로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더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급여도 많겠죠.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군대도 안 가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일본 여자들이 반반 내는 사람이 50%라는 거는 일본 여자들도 적극적으로 데이트 비용에 부담을 많이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남자들은 여자들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데요. 데이트 비용 같은 것도 이런 가스라이팅에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남녀 평등을 외치잖아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남자한테 많이 빼들어 갔잖아요. 공정한 경쟁을 해가지고 취업시장에서 경쟁을 했으면 많이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성할당제라든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까지 갔다 오잖아요. 근데 가산점 같은 것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없죠. 공부라는 거는 하다가 계속 해야지. 하다가 공백이 생기게 되면 리셋이 되잖아요. 포맷이.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참 일본 여자들이 쓰시냐 하는데, 그리고 또 전 세계 남자들한테도 참 좋은 어떤 평가를 받죠. 바로 이런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데 100%가 어디 있습니까? 경향성과 확률로 보는 거죠. 요리 잘하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자 나름 많이 만났습니다. 요리 잘하는 여자들이 확실히 배달 음식, 외식을 적게 합니다. 왜?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들 썩기 전에 빨리 소진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더 신선한 재료와 미생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더 맛있고요. 돈도 많이 절약이 되죠. 배달 음식 자주 시키면 돈 못 모읍니다. 오은영의 결혼 지옥에 나오는 여자들. 배달 음식 시키는 장면이 꼭 나옵니다. 한 달에 배민으로만 최소 30 이상 나오죠. 거의 다 게으른 여자들이죠. 요리 잘하는데도 게으른 여자 있죠. 그런데 매우 소수입니다. 반면 게으른데 요리 잘하는 여자 거의 없습니다. 이거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던 내용하고 똑같네요. 스탑널커 피하는 방법. 국제 결혼하세요. 머리 아프게 공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국제 결혼하세요.
국제 결혼은 몇 번 망해도 국내 결혼에 비하면 데미지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확률상으로 보면 뭐 외국 여자라고 스탑널커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지만 스탑널커의 비중을 본다면 한국 여자가 저는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여자가 8이 스탑널커면 외국 여자는 저는 뭐 한 20% 안 된다고 봐요. 한 10? 많아봐야 한 20 정도 아닐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본다면 스탑널커한테 안 당하려고 한다면 국제 결혼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스탑널커, 외국 여자 스탑널커한테 당한다고 하더라도 데미지가 상당히 적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매덕이 도축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해봐야 고작 몇 천만 원 정도 데미지 받는 거에서 끝나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하여튼 스탑널커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가 국제 결혼을 한다든가 그리고 굳이 국내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뭐 동지론을 추구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것 등등을 확인하고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